가장 좋은 언론은 사실을 들어 할 말만 하고 기자 개개인의 의견은 보류한 채 판단의 몫은 독자들에게 넘기는 그런 언론이 존중받고 활기치는 세상이 오기를 궁금TV는 바랍니다. 오늘은 종전선언과 미중 패권이 얽힌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종전선언은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관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나대는 일본처럼 종전선언에 이리저리 토달자는 놈들이 많으면 그냥 남북한이 해버리고 실효성을 얻기 위한 조치를 하면 그만이지요. 그 조치 중에는 유엔 사령부를 한국에서 축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주변 사강이 뭐라 하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사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지만 극복해야 할 숙제는 남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신뢰 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합니다. 정치적인 부담이지만 무시할 만큼 부담이 적지는 않습니다. 남북한의 결정을 빌미로 주변 사강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강이 모두 같은 의견으로 남북한을 핍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전면전이란 부담을 떠안고서 남북한을 향해 군사 행동을 할 정도로 정신 나간 국가는 없습니다. 남북한 정도의 군사력과 주변 사강의 군사력이 충돌하면 남북한은 물론 남북한과 대립하는 국가에서 엄청난 인명과 산업 피해는 물론이고 현재 심각하게 거론되는 기후 문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화두는 기후 위기입니다. 대규모 전쟁은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을 가져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좋을 게 없다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대응하려고 편을 먹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미국이 남북한을 치려한다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손을 뻗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진영을 갖추게 만듭니다. 군사 대치가 한번 발생하면 오군으로 만들려면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 군사력을 지닌 나라에게 주변 사강이 그런 모험까지 할 정도로 그들에게 종전선언이나 전자권 반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할 말로 남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자비를 청하는 대신에 가용 전력 모두를 사용하고 너 죽거나 죽자며 전면전을 선포한다면 의심할 필요 없이 전쟁 후유증으로 인류는 확실하게 멸망합니다.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후유증으로 악화된 기후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져서 결국 기아와 공포 속에 인류 문화가 어영부영 사라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것처럼 이놈 저놈 다 쓰다듬는 절차는 요식 행위로 무척 중요하지만 이놈 저놈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정을 두고 저마다 이익 챙기겠다고 덤비면 기후위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살아야겠다 한마디 하고 종전하면 됩니다.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거나 경제 제재를 하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짓은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럼 대만 문제는 어떨까요? 가끔 기사나 댓글을 보면 대만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한다는 글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나면 대만은 중국에 필연적으로 넘어갑니다. 본래 대만이 중국 땅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미국이 말만 무성하지 해외에서 미군 능력에 환상을 가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명과 산업시설 모두를 지킬 능력은 어느 국가도 지니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전면전 할 것처럼 미국은 말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무한정 피를 흘려가며 대만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이 대만 지키자고 대대적인 병력을 대만에 주둔시킬 수는 없지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중국의 대만 침공 명분을 주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분을 뺏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시작하면 대만의 분리독립 정치인과 유력 인사들은 일본이나 호주로 곧바로 피신할 것입니다. 그 피신을 중국이 용인하는 정도에서 대만의 중국 합병은 인정될 것입니다.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이라던 서방 세계가 갑자기 두 개의 중국이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날 때 서방 세계가 뭔가 해줄 것처럼 떠들었지만 서방 세계가 군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홍콩에 자국의 운명을 걸 정도의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서 싸운다고 해도 대만 자체가 며칠 버틸 전력도 안 된다고 볼 때 자위대와 호주, 일본과 전력을 모아 대항해야 하는데 일본은 전쟁을 기회로 전쟁 물자를 팔려는 생각밖에 없는 나라이고 호주는 미군 사이의 작전을 함께 할 수는 있어도 바다에서만 대만을 지원해야 하는데 바다에서 중국 순항 미사일을 견디며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과 전면전 할 생각이 아니면 어차피 본토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미국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은 중국이나 대만 근해까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전시가 되면 근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올 수 있는 ICBM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입니다. 호주의 경우 땅은 넓지만 사람이 살 만한 땅은 넓지 않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만 전쟁 참여가 아프간이나 이라크와 같은 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상 미국 혼자 부딪혀야 하는데, 끊임없이 바다에서만 작전을 이어가야 하는데, 미국이 그런 희생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만으로 상륙할 전력 자체를 본다 해도 군수 물자와 병력 이동 편리성을 볼 때 중국이 지기가 더 어려운 전쟁입니다. 대만을 넘어 중국 본토를 미국이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를 벗어난 미군 전력의 주둔 목적은 미국이 매년 밝히는 것처럼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죽기 살기로 우방이나 동맹을 구하려고 목숨 걸고 함께할 거란 환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소총이나 탱크, 병력의 수를 가지고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나 핵이나 ICBM을 다량 보유한 국가와의 분쟁에선 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를 상정한다 해도 자주국방, 자주외교만이 살 길이지요. 미국이 어떤 압력을 가해오든 한국은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와 남중국해, 대만 문제로 미국 내의 분열을 방지하고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내전 이야기가 나올 만큼 개판입니다. 세계가 탐내는 그 좋은 백신을 쌓아두고서도 코로나 사망자가 8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전선언과 전자권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계속 지지부진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종전선언과 동시에 전자권을 환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자권 환수에 미국이 내세운 것은 이전 정부와 합의한 3단계 검증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지금까지 미국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어이없게도 미국이 막아왔던 개발 금지된 분야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군사로 충돌하려 한다면 F-5C니 뭐니 미국과 신경전 할 시간이 없으니 반대로 우리가 F-5C를 미국의 역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우리가 검증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을 미국이 합니다. 미군이 한국군보다 우수하다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미군의 병사와 한국군 용사들의 질이 누가 나을까요? 100% 한국군 용사들의 질이 월등하지요. 월등한 자가 열등한 자의 지위를 받는 것은 필패의 길입니다. 전쟁이라고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쟁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스포츠 스타 중에 머리 나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전쟁만큼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노동이 어디 있을까요?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인은 아이 때부터 머리 쓰는 걸 학습이란 이름으로 강요당하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을 강요당하며 자라다 보니 무엇을 하든지 전쟁하는 자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한반도라는 지형에서 미국이 한국군보다 작전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섬이 많고 산이 많은 한반도에서 누가 더 작전 능력이 뛰어날까요? 당연히 한국군이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베트남전에서는 밀림 때문에, 아프간에서는 험한 지형 때문에 미군은 결국 패했습니다. 종합군사력 500분의 1도 안 되는 질이 멸렬한 나라를 상대로 연패한 나라의 군대가 무슨 수로 한국을 지킵니까? 미국이 기대하는 건 핵억지력 빼면 사실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믿고 있는지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동맹, 혈맹이라고 설레발치면서 한국의 무기 현대화, 첨단화를 왜 가로막았는지를 묻고, 아직도 가로막고 있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도 묻고, 미국산 무기의 창정비를 한국에 맡기지 못할 만큼 동맹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일방적 통보만 했을 뿐 이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전자권은 한 통의 전화로 미국에 통보하면서 그 즉시 환수하고 유엔 연합사를 없애고 한국군 내의 미군의 지위를 그냥 미군 사단, 미군 군단의 지위로 격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감히 한국군을 대만전에 총알 바지로 내몰려는 망동도 못하고 주한미군을 대만전에 투입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자권 환수했다고
미군이 철수하면 어떡하냐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미국이 철수하려 할까요? 그런 걱정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 평화나 민주주의, 안정이니 평안이 뭐니 하는 외교적 성명서 장난질 집어치우고 대만 해협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고 무역 항로인 남중국해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항행의 자유만 보장되면 미국과 지지든 볶든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중립 선언을 하고 나자빠지면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경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제해권을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은 100%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기를 팔아 동남아시아를 한국군화시키면서 안보동맹 수준의 조약을 아세안과 체결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세안과 전면전을 감수하며 동남아시아 해역을 장악하려 할까요? 장악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립이야말로 수세적 중립이 아니고 공세적 중립입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언제든 간섭할 빌미를 남겨놓는 공세적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현실화될 기미가 보이면 철딱선이 없게 국군 파병해서 미국을 돕자 이런 헛소리 하는 것들 다 잡아들이고 여기에 협조하기 전에 먼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북한 전역의 개성공단화, 북한 생산품을 한국 생산품으로 인정하고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가에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거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유엔 제재든 미국 제재든 모든 제재에서 한국은 예외로 한다는 걸 명시하면 협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중국이 삐져서 경제 제재해올 때 속절없이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 입는 손해만큼 벌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보복을 해왔을 때 미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은 우리에게 폭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도 이 관세를 유지하고 오히려 품목을 늘렸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한번 당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막 주절거리는 말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는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고 한국의 협조를 받는 미국은 중국 봉쇄를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봉쇄의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중국의 핵무기를 핑계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묵인하도록 강요합니다. 또 한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든 말든 그걸 가지고 개소리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오커스나 파이브 아이즈에서 동참 요구를 해올 것이 분명한데 쪽발이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조건일 때 참가합니다. 쪽발이의 뒤통수치기에 대해서 역사적 근거를 열거해서 아예 잔말 없도록 합니다. 일본을 꼭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하면 몰랑하고 나자빠지면 됩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는 그렇다 쳐도 명실상부한 주도국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잠시 주도국이 아닌 척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지구 반바퀴 저쪽의 일에 한국이 배나라 감나라 할 이유가 없으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거나 나토가 명문 조항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의 가입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만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장에 미국과 서유럽에서 무슨 경제 제재한다고 설레발이지만 그게 될까요? 당장 러시아에서 유럽에 가는 에너지를 끊으면 그 공백을 미국이 다 채울 수도 없지요. 채운다 해도 미국이 러시아 가격으로 줄 리도 만무하지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운반하는 수송비만 해도 유럽의 에너지 비용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갑니다. 서유럽이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런 손해를 눈뜨고 볼 리 없지요. 동시에 푸틴의 배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얻을 것은 아주 약소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러시아와 유럽, 미국이 서로 고무줄 놀이하다가 적당히 대충 갈무리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만 바보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서구 유럽이 붙으면 둘 다 파탄인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서로 망하자고 뭔 놈의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정도의 우크라이나 내전만 지속되겠지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러시아든 유럽 잡것들이든 옛날 한가락 하던 시절의 습관이 남아 쉽게 물러서지 못하고 으르렁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엔에서의 미국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해 미국은 중국 봉쇄를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론 분열로 자국 내 내전이 일어날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냉엄한 사실을 가지고 한국이 은근히 미국을 얼르고 달래면서 남북한 통일도 하고 동시에 중국을 슬슬 엿먹이면서 동북 삼성의 고토를 찾는 일을 추진해야겠지요. 궁금TV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